자, 여러분들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별거 없고 우리가 뭐 화학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도 봤죠. 중화 반응에서 열이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그 이유가 여기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 준위값이 더 높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한 출입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변화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방금처럼 우리가 중화 반응처럼 화학 반응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 첫 번째 물리적인 값에서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상태 변화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물체의 상태라는 게 어떻게 있는 것이야? 고체, 액체, 기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변할 때 얘긴데 뭐 중학교 때 기억을 잘 살려보셔서 고액기 한번 적어볼게요. 고체가 액체되는 거 뭐라고 해? 너무 오랜만이긴 해요. 그죠? 아, 진짜? 녹는 거잖아. 그지? 녹는 건 우리가 융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어는 거야. 그러면은 응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기체화, 기화라고 하시면 되고요. 기체가 액체되는 것을 액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뭐 그 둘 다를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다는 거,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냐?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입자의 운동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고체, 액체, 기체를 봤을 때 누가 제일 활발합니까? 기체가 제일 활발해요. 그러니까 기체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서로 입자의 운동이 많아서 부피가 큰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야. 그럼 고체는 입자들이 완전 붙어 있죠. 운동성이 크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 고체가 제일 작은 입자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다 했어. 지금 저기서부터 갈게요. 고체가 액체가 되겠대요. 그러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입자들의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돼야 돼? 많아져야 되죠. 그지? 내가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입자들도 각각들의 운동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떨지는 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체가 액체가 된다는 것은 이 운동 에너지가 입자들 각각들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져야 돼. 말 그대로 에너지가 얻어져야 되는 형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열을 흡수한다.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아래쪽에 쭉 계속해서 흡열 반응에 대한 값을 적어 볼 텐데 여러분들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입자가 계속해서 더 운동성이 커지는 형태로 나열을 해주시면 돼. 어떤 게 있을까? 액체가 기체 괜찮죠?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 이런 것도 괜찮겠죠. 쉽잖아. 그지? 그럼 거꾸로 내가 운동성이 작아지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게 되겠죠. 자, 다시 흡열은 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는 것이고 발열은 내가 열 에너지를 발산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럼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에너지를 내어 놓아야 된다 라는 거니까 나는 운동성이 적어지겠다 입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성이 적어지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 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되겠죠? 액체에서 고체, 기체에서 액체, 뭐 기체에서 고체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 변화에서 발열과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요거는 잘 안 나오고요. 우리가 화학적인 내용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 선생님이 자, 화학적으로 지금 발열 반응을 많이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세포 호흡을 많이 해서 지금 더워요. 자, 그래서 세포 호흡이라는 것도 예시가 뒤에 나옵니다. 알겠죠? 자, 화학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그래프를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다시 어렵지 않다. 선생님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다시 발열은 내가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낮춰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보신다면 에너지가 높았던 거에서 낮아지는 이 에너지 준위값을 가져야 돼. 자, 그럼 다시 여기가 반응물이에요. 여기가 생성물이야.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데로 내려왔죠. 그럼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해줘야 돼. 이게 방출이죠. 그래서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꾸로 에너지가 내가 낮았는데 에너지가 높아지는 이런 형태도 있다고. 자, 요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일 때 다시 에너지가 낮은 데서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화학 반응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다시 중화 반응에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중화 반응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이 어떻게 됐어? 수소 이온 더하기 수산화 이온 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H2O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중화 반응에서 열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죠. 왜 발생했어? 에너지가 반응물이 더 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중화로 다시 내려가야 돼. 중상태 똑같이 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표에 뭐 제일 위에 비워져 있는 거 채워 넣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지만 암기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뭘 암기하셔야 되냐? 예시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발열 반응의 예시. 자, 선생님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중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봤을 것 아니야, 그치? 다행스럽게 뭐 암기하는 팁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 산 들어가는 거 있죠? 발열 반응입니다, 알겠지? 웬만하면, 자, 지금 선생님이 뭐 해놓은 예시 볼까요? 자, 일단 중화 반응 괜찮죠? 그 다음에 금속과 산, 그 다음에 금속의 산화, 이런 거. 자, 그래서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산 들어가는 친구들 좀 조심을 하시고요. 산화되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산화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니까 철의 부식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알겠지? 철이 부식된다. 철이 산소랑 만나서 산화철이 된다. 이런 거잖아. 이때 열이 발생됩니다. 발열 반응이 알겠죠? 산화 나오면 무조건 발열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연소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솔직하게 연소라는 것을 굳이 뭐 암기를 해야 될까 싶기는 합니다. 자, 보통 우리 뭐 메테인 가스를 뭐 메테인이라든지 뭐 부탄가스 이런 것들을 뷰테인이죠. 이런 것들을 연소시키면은 뭐가 나와? 수증기랑 이산화탄소랑 열 에너지가 나오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알 수 있는 게 또 있다. 이렇게 발열 반응을 보시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어떤 에너지로 방출이 되냐? 뭐게요? 대부분 열인데
열과 빛도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죠? 자, 그래서 뭐 연소 과정도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의 예시 볼게요. 자, 흡열 반응은 자, 지금 보시면은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라는 게 있죠. 선생님이 이것도 외워야 될까 싶어요. 열 분해라는 말이 무엇이냐니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분자 물질을 작게 나누겠다라는 거죠. 작게 나누고 싶을 때 나는 열 에너지가 필요해 라는 거잖아.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 분해라는 용어를 보시면서 아, 이거는 에너지가 필요한 흡열 반응이구나 라고 바로 하시면 된다고. 이걸 외워야 될까 싶습니다. 이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어를 보시면서 바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수산화 발음 맞죠? 수산화 발음 이렇게 나오는데, 아, 쌤, 까꾸로 적었다. 잘못 적었어. 그치? 책에도 수산화 발음 먼저 나옵니다. 그죠? 학생들한테 어떻게 외우려냐? 밤, 여기서 밤. 밤, 알겠죠? 밤. 먹는 밤을 생각하든, 달이 뜨는 밤을 생각하든, 좀 쌀쌀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흡열,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차가워지는 거예요. 흡열. 사실, 차가워진다라는 게 주변이 차가워져야 되는 거죠. 알겠죠? 주변에서 내가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 자신은 에너지가 높아지는 건 맞는데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쌀랑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질산암모늄 한 번 더 나오나요? 이런 거 뭐 용해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광합성도 여러분들 외워야 될까요?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해? 어떤 에너지? 빛 에너지. 자, 근데 이름부터 보라고. 빛 광자를 이용한 합성입니다. 그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더 큰 물질을 만들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흡열 반응이겠죠. 그 다음에 물이 전기 분해도 있어요. 이것도 외워야 될까요? 선생님은 안 외워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열 분해든 전기 분해든 열도 에너지고요, 전기도 에너지야.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더 작게 나눌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들이 필요해. 에너지를 흡수할 거야. 이런 내용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될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한다. 발열 반응은 산 나오는 친구들이죠. 웬만하면 이렇게 발열 반응 넣어주시면 되고요. 흡열 반응은 이렇게 밤. 이죠, 밤. 많이 나와요. 나머지 이런 친구들은 안 외워도 여러분들 충분히 느낌상으로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또 여러 예시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상생활에서의 예시입니다. 선생님이 하나씩 읊어주면서 뭐 그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수원, 우리가 과일 기르는 곳에서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제 좀 수확을 해야 되거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태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 물을 뿌려줘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과일이 뭐 예를 들어서 한라봉이 이렇게 맺혀 있어. 한라봉에다가 물을 쫙 뿌립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 얼어버려. 물이 옵니다. 선생님 그럼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이 얼음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야.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방출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주변분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는 겁니다. 발열이니까. 이게 다시 누구 기준으로? 이 물과 얼음의 기준으로 나는 에너지를 방출시킨 거야. 그럼 주변부는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들이 덜 추워지게 된다. 덜 차가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학적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열 용기도 많이 나와요.
발열 용기. 근데 이름부터가 발열 용기야, 그죠? 물과 산화칼슘 만나면 이게 열이 발생하는 형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난로도 간간히 많이 등장하죠. 손난로도 당연히 열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있잖아. 이거 철과 산소가 만난 거죠. 그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 라는 내용이고, 연료가 연소. 이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중학생 때도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글루 얘기 나옵니다. 이글루 바깥쪽에서 물을 쭉 뿌린다고. 요거 아까 전에 과일을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알겠죠? 물이 온다. 그러면은 주변부는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커피 전문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커피 전문점 이런 건 내용이 뭐 안 나온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열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그럼 주변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죠. 그지? 거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신선식품 배달할 때는 뭐 얼음 넣어준다. 이런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베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지? 그 다음에, 자, 이 냉찜질 팩. 질산 암모늄 나옵니다. 질산 암모늄은 무조건 흡열 반응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빵을 구울 때 탄산수소 나트륨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것도 한번 체크하셔. 선생님이 좀 잘 보라고 했는 것은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이제 빵을 만들 때 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요. 요거 흡열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냉장고 냉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불이 났을 때 탄산수소 나트륨 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볼게요. 아래쪽 보시면은 뭐 세포 호흡 나옵니다. 우리가 광합성 완전 반대로 되는 게 세포 호흡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세포 호흡은 에너지를 밖으로 뭐 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특히나 이제 세포호흡에서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발열 반응.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었다. 그죠? 빈 에너지를 흡수. 그 다음에 물의 순환 잠깐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지구 시스템에서 물 뺑뺑 도는 거 있죠? 물의 순환. 그래서 물수직 평형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자, 거기에서 같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 바닥 물이 있어요. 이게 뭐가 돼? 수증기가 되잖아. 그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물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고요. 수증기는 가스 기체 상태야. 근데 우리가 중학생 때 또 중학교 3학년 내용에 의해 수증기가 상승할 때 단열 팽창이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되죠. 구름의 입자가 되는 것이야. 자, 수증기가 다시 구름이 된다는 것인데, 구름은 그러면은 이 친구 액체 상태예요. 기체는 눈에 안 보여야 돼. 그지? 근데 얘가 구름은 눈에 보이잖아. 그럼 액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따져봤을 때, 지금 이 친구가 액체에서 기체가 됐네. 무슨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지.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 이 입자들, 물 입자의 기준으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기체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고 다시 액체로 바뀌는 거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내가 밖으로 방출을 해야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열 반응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이 친구가 구름이 이제 뭐 비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구름이 비가 된다는 것은 물질 상태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죠. 그지? 다시 구름도 액체인데 비도 액체야. 그럼 액체죠, 액체입니다. 그냥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뭉쳐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야 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아직 그런 문제를 쌤이 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중위도 지역에 뭐 눈이 만들어져서 내렸나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또 상태 변화를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구름이라는 액체에서 고체 상태, 얼음이니까 고체 상태, 그러면 에너지를 밖으로 또 방출을 해야 되는 발열 반응, 요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어쨌든 물 순환해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 태풍 같은 것도 있네요. 뭐 태풍 또한 사실 뭐 이거랑 뭐 그렇게 다를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요런 식으로 나오고,
외워야 되는 거 다시 기질산 암모늄 많이 나오니까 다시 눈여겨보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발열, 흡열에 대해서는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주변부의 온도도 계속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른쪽에 기능시트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